자, 오늘은 제가 좀 지금도 약간 목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요.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시험은 어, 어, 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. 줌으로 이제 그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줌으로 시험 문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, 시험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내용을 제 이메일로 보내서 평가하는 방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위주로 해서 주관식과 객관식 낼 예정인데요. 근데 이제 주관식만 낼지 객관식만 낼지 아니면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섞어서 낼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. 네. 결정은 안 났는데 어, 가능하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내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. 어쨌거나 그 줌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 내에 우리가 빨리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짧아요. 짧은데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문제는 한 5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그 내용상으로 보면 좀 수식도 많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식을 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개념 위주의 문제풀이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오픈 테스트를 진행을 할까도 좀 고민 중에 있어요. 그래서 좀 복잡하면 제가 중간에 보고 오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. 다음 시간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시험 내용은 우리가 일부에서부터 이제 그 힘에 대한 모멘트,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,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강도하고 변형,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 위주로 책으로 보면은 한 143페이지까지인가요? 143페이지까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앞전에 이 기초 부분에 이제 기계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표준 규격, 단위, 일과 동력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 기계가 이제 그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, 그 다음에 기구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의 종류들,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래서 기계 요소의 종류들, 그죠? 그리고 어, 음, 나머지는 관련 기계 요소들,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규격에
대한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표준 규격은 각 나라마다의 산업 규격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KS 기준을 따른다. 이렇게. 그래서 KS 규격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진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규격을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게 있다 있죠. ISO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죠. 스탠다드를 조직하는 그런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위 기구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겠죠. 그래서 ISO라는 이 규격 과 조직에 대한 이름을 좀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표준 수, 그 다음에 이제 단위계, 단위계는 뭘 의미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단위계는 총 우리가 SI 단위계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, 총 7개 단위의 이제 기본 단위하고 2개의 이제 보조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단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위계의 이제 평면각하고 입체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. 그 다음에 절대 단위계, 중력 단위계가 뭔지. 그래서 기본 차원과의 이제 SI 단위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. 단위계는 이런 기본적인 단위계는 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역학에 대한 단위계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. 그래서 이제 MKS 단위, 그 다음에 이제 CGS 단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고, 나머지는 뭐 그 단위계에서 아마 내일까지 생각 중인데, 기본 단위계들은 좀 숙지를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 단위계에서의 이제 역학의 기본 단위들, 그죠? 면적, 부피, 속도, 가속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이제 물리적인 양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고요. 동력, 일과 동력에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회전체의 이제 동력에 관련된 부분. 그래서 회전체일 경우에는 이제 각속도, 동력, 원조 속도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 다음에 동력 단위, 그 다음에 일과 동력 관련된 동력의 환산 단위를 표현했던 거였고요. 그 다음에 효율은 어떤 거다? 일과 동력에서의 이제 효율은 뭐냐? 입력량과 출력량의 비로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. 아주 기본적인 단위계를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힘과 모멘트 부분이었었는데, 힘과 모멘트 부분을 보면 뭐 힘이라고 하는 건 뭐고 힘의 3요소는 뭔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었고요. 그 다음에 힘의 합력에 관련된 내용들, 그 다음에 힘의 이제 그 힘의 분해에 대한 의미, 합력, 그 다음에 힘의 모멘트에 대해서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회전축일 때 이제 힘의 그 모멘텀이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의 벡터
표현은 어떻게 하는 건지.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긴 한데, 우리가 우리 수학에서 이제 벡터 많이 배우잖아요. 그 벡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모멘텀의 벡터 표현, 그 다음에 2차원인 경우에 점에 대한 모멘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를 이제 나타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평형, 자유물체들을 그리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. 3차원인 경우, 그 다음에 2차원인 경우, 그 다음에 라미의 정리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모멘텀에 의한 회전, 힘의 평형인 경우, 힘의 평형에 이제 모멘텀에 의한 회전인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균열 분포 하중과 등변 분포 하중의 의미, 그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등변인 경우에 분포 하중의 합력과 작용점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. 그 다음에 사다리꼴인 경우는 분포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고요.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강도하고 병형인데요. 이게 세 번째가 다 들어가 있는, 아니구나. 따로 봐야겠네요. 재료의 강도, 그 다음에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에 대해서 하중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인장 하중, 압축 하중, 전단 하중, 굽힘 하중, 비틀림 하중, 각각에 대한 의미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속도에 의한 분류들 좀 알아두시고요.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응력, 진단 응력,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은 그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이 뭘 의미를 하는지, 그래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에 대한 의미, 그 다음에 굽힘 하중과 굽힘 응력, 그래서 굽힘 응력은 어떤 거고, 그 힘의 응력 우리가 이제 밴딩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중립축의 위치, 중립축의 위치, 그 다음에 이제 단면 2차 모멘텀인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지. 그래서 요 그 실제 2차 단면의 모멘텀에 대한 축의 이제 단면의 2차 모멘트에 대한, 그 다음에 단면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. 사실 이 수식까지 뭐 100%다 암기할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아마 중간에 좀 약간 오픈 테스트 개념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수식을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그래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좀 알아놓자 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비틀림 하중과 진단 응력 그 의미 이걸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변형률이라고 하는 건 뭐다. 변형률도 좀 의미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
다음에 응력과 변형률 중에서 세로 변형률,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변형률에 대한 의미, 그 푸아송비라는 게 뭔지,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탄성계수, 그 다음에 세로 탄성계수, 푸아송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의미를 좀 알아놓자. 네. 그 다음에 탄성의 법칙 알아놓고요. 그래서 가로 탄성계수, 그 다음에 전단 탄성계수 두 가지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축의 비틀림, 강성. 그래서 비틀림각,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원형 단면축인 경우에, 그 다음에 속이 비어있는 단면축인 경우 수식은 이렇다는 거. 수식은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률 에너지,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었고요.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더라, 이 곡선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좀 알고 있어야겠죠. 그래서 탄성과 비탄성 관련된 이제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, 탄성 변형 에너지와 비탄성 변형 에너지에 대한 곡선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, 이거 설명이 뭘 의미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선형적인 거하고, 그죠? 비선형적인 거하고 두 가지.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길이, 그 다음에 변형 에너지,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좀 알아놓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라겠죠? 재료의 강도. 그래서 재료의 강도는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. 그리고 그거는 인장실험 시험관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을 조사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재료의 강도는 공치 능력, 지능력이 있다.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이 곡선을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 곡선의 의미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나갔는데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. 용어들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 구간들에 대한 설명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장 강도, 항복 강도, 연신율, 단면 수축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. 재료의 강도는 이제 재료 강도에서 이제 네킹이라는 게 뭔지 의미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침 변형률, 진 변형률에 대한 설명을 또 자세히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응력 집중이라는 게 뭐더라. 응력 집중에 대한 정의, 그 다음에 수식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 재료의 응력 분포도에 관련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었죠.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식, 이게 도면이 뭘 의미를 하고 있고 하는지, 그 다음 재료의 강도 중에서 열 응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. 그냥 피로가 뭔지, 그 다음에 탄소강의 이제 SN 선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알아놓고요. 그 다음에 뭐 뒷부분은 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참고로만 좀 보십시오. 얘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했었죠. 보의 종류,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. 종류. 그리고 보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이제 전단력, 굽힘 모멘트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뭘 낸다 이게 딱 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
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,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, 주관식으로 쓰는 개념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내는 거는 이제 상황 봐가지고 제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요. 주관식과 객관식 섞어서 낼 건지도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의에 대한 쓰는 거를 내는 거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걸로 나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진행하고요. 시험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보다 보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준비해서 A4 용지다가 답을 쏘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던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작성을 해서 보내던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인데요. 아마도 제가 우리 수업은 오픈 테스트로 진행을 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.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 그 시험 볼 때 확정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.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베껴 쓰거나 하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해하고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위주로 좀 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대로 베끼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전단력 보호의 임의의 단면에서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딱 써버리게 되면 거의 보고 베낀 거잖아요. 이걸 내가 암기해서 그대로 한 글자가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. 정말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이상은.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전단력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이해를 해서 풀어서 쓰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. 그 점을 감안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너무나 짧게 단답으로 딱 짧게 쓰거나 이런 것도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풀어 쓰다 보면 아주 길어지거든요, 사실.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할 거니까 나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특별한 건 내용은 없고요. 그 정도 전달사항 그리고 내용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는 계속 올려드렸는데 혹시나 없으면 친구들한테 좀 구하고요. 아니면 정 없으면 제가 다시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고했고요.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